노무현 재단 이사 또 여기 또 뒤늦게 또 참전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무섭노라는 표현이 일베식 표현 맞다. 뭐 자기도 경상도 사람이다. 국립국어원에서 이거 종결을 했는데 아니 그러면 경상도에서는 뭐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무섭 노가 아니면 뭐라고 말한다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표준어는 무섭다는데 아니 경상도 말로는 무섭노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저도 제가 경상도 사람이 아니라서 우리 배치도사가 있었어야 되는데. 아 이제 오실 텐데. 그러니까 마산 물어봐야지. 분이신데. 네. 거제 거제 바로 옆에 친구가 마산 경남 예. 남쪽 사투리니까. 아니 근데 이건 저는 근데 제가 듣기로는 일베가 옛날처럼 그렇게 그 규모가 네. 활동 규모가 크지 않다고 들었는데 크진 않죠. 거의 없어져갔죠. 글쎄 말이에요. 네. 그런데 왜 이게 문제가 돼야 되는 건지 전 이해가 안 돼요. 그런 일베식의 혐오와 차별과 조롱이 이미 온라인에 퍼졌다는 겁니다. 일베식에 예. 그리고 젊은 층 사이에서 실제 네. 그런 것들이 네. 특히 요즘에 고등학교 교실은 굉장히 문제래요. 음. 그냥 그걸 꺼리낌 없이 네. 그런 혐오 차별 이런 표현들을 하고 그걸 갖다 이제 제지하면 그에 대해서도 막 이제 뭐 반항하고 네. 걱정스러운 현상인 건 맞는데 네. 그렇다고 뭐 어미에 노가 들어간다 해서 다 그걸 일베식 표현이다 이렇게 몰아가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뭐 사실과도 다르고 부적절하고 이제 리센느가 이 멜론 차트 1위 달성했기 때문에 네. 다 소음이에요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그러니까요. 우리 박문석 끝났어. 의원님과 정옥이 의원님이 리센느 알 정도면 리센느는 성공한 거예요. 그렇지, 네. 그렇지. 진짜로. 나는 블랙핑크까지밖에 몰랐어. 블랙핑크도 정말 대단한 건데 리센느라는 그룹은 대형 기획사도 아니고. 나는 근데 BTS 이름은 다 알아. 아 그래요? 네, 대단하신데. 저는 에이핑크도 알아요. 에이핑크. 오. 그만해야지 욕 먹겠다. 아니 뭐 저도 이번엔 기회에 알게 됐는데요. 어제 1위 음원 차트 멜론 차트 1위를 기록해 가지고 되게 모르겠습니다. 뭐 저도 약간 울컥하더라고요. 이 영상이 이렇게 보는데 참 얼마나 이 고생을 했을까, 열심히 한 보람을 느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열심히 해서 정말 우리가 TV에서 알 정도 이렇게 이름을 알 정도의 연예인이 별로 없잖아요, 생각보다. 특히 아이돌 하겠다는 친구들은 진짜 많은데 그 중에는 정말 그냥 솔직히 뭐 TV 한번 나오지도 못하고 사라지는 경우도 불타오르더라고요. 부지기수인데 특히나 이렇게 그 대형 기획사가 아닌 곳에서 시작을 해서 이렇게까지 이름이 알려지고 노래가 뭐 알려져서 되게 좀 뿌듯한 감도 있고. 예. 이게 저는 이거 조국 대표가 보면서 뿌듯해야 되겠지. 결국에는 이제 조국 그 전 대표가 네. 이걸 가지고 네. SNS에 쓰고 나서면서 네. 그에 대한 말하자면 반발심 이게 이제 이 리센을 1위로 밀어올렸다고 생각해요. 네. 특히 젊은층들 네. 사이에. 그러니까 이게 저는 정치인들이 이런 이제 일베식 혐오 문화나 네. 차별이나 조롱이나 이런 걸 없애기 위해서 노력해야죠. 네. 근데 그거는 정치인들 스스로 그런 멸칭이나 뭐 이런 것들을 주의해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어쨌든 정치인은 제도와 정책과 대안을 가지고 이걸 얘기해야지 맞습니다. 일베 사냥꾼 노릇을 할 수는 없잖아요. 여기저기 그러니까. 쫓아다니면서. 네. 저는 조금 핀트를 잘못 잡았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내용도 정확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까지 몰아붙이기에 이게 경남 MBC의 그 김현지 PD인가? 네. 또 그분에 대해서 지금 사이버 불링이 좀 심각하다 그러던데 그것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네. 근데 그분은 어쨌든 그 방송 종사자로서 본인이 느끼는 어쨌든 느낌을 얘기를 한 거고 이게 시민사회의 공론장에서 갑론을박할 수는 있어요. 네. 근데 정치인이 거기 뛰어들어가지고 문화전쟁을 하면 안 된다. 네. 그렇게까지 한가하지도 않겠거니와 그럴 일이 아닌데 네. 요즘에 조국 전 대표를 보고 있으면은 뭐 세상 만사 이렇게 뭘 다 이렇게 참견을 해요. 근데 심심하신가? 정치인이 모든 것에 다 논평을 하고 정답을 내놔야 된다는 강박관념을 안 가져도 돼요. 정치인에 대한 기대 수준이 그렇게까지 높지 않아요. 국민들이 그냥 자기 할 일을 열심히 하자. 예전 조국 교수 때 보는 것 같아요. 그때도 보면 뭐 이것저것 뭐 진짜 뭐 여기저기 다 참견하고. 그때하고 다른 게 있죠. 뭐요? 그땐 뭔 소리를 해도 맞다고 막 그래, 호응을 하고 네. 그 상당히 이렇게 과대 포장이 돼 있다면 그렇죠. 지금은 민낯을 봤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음. 그래서 오늘날 리센느가 1등을 하는데
혁혁한 기여를 했다 네, 이렇게 하여튼 보여집니다. 리센 응원합니다, 진짜. 하여튼 뭐 그 관련해 가지고 정말 모르겠어요. 진짜 되게 저도 이렇게 제 유튜브가 저도 맨날 뉴스나 정치만 보는 사람인데 갑자기 떠가지고 봤는데 재밌더라고요, 되게. 그리고 노래가 노래도 되게 좋고요. 그 다음에 그 원이라는 멤버가 리더인데 우리 사진에 보면 제일 지금 얼굴이 모자 써가지고 다 안 보이는데 앞쪽에 왼쪽에 있는 저 멤버가 원이라는 멤버 리더예요. 너무 자세히 하시는 거예요. 그 저기 보라색 그 서치 입은 친구가. 근데 저 친구가 거제도 출신이어서 그냥 거제도에서 거제도 사투리를 쓴 거예요. 근데 그게 되게 재밌고 되게 어찌 보면 약간 우리 아이돌들은 뭐 무조건 서울말 해야 되고 뭐 표준어 써야 되고 약간 이런 거에 대한 조금 뭐 그런 게 있었었는데 오히려 저렇게 자연스럽게 사투리를 쓰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아 되게 좀 신선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좀 그런 부분에 좀 열광을 했던 건데 그걸 조국 교수가 아주 그냥 조국 전 대표가 불을 지피셔가지고 뭐 1위까지 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고 한다면 뭐 조국 대표에게 감사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노무현재단 그 조수진 변호사네요. 이분도 뭐 일베시 표현 맞다라고 자기는 동의한다라고 하는데 뭐 이 변호사 이분이 강북에 맞아요. 출마했던 그분이에요? 출마했다가 등록 공천 전에 받았다가 등록 전에 철회를 했죠. 그랬나? 예, 그래서 한민수 의원이 그 자리에 들어갔죠. 예, 그러신 분인데 뭐 본인은 그렇게 동의한다고 하는데 뭐 모르겠습니다. 이분이 뭐 정치를 하시는 분인지 안 하시는 분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대중의 어떤 시선과는 조금 다른 시각을 가지고 계신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장동윤 대표가 또 언급을 한 건 뭐냐면 이 관련해가지고 좀 언급을 했는데. 무섭노 한마디에 좌파 진영이 벌떼처럼 나서고 있다. 마녀사냥과 인민재판도 모자라서 입틀막법으로 표현의 자유까지 짓밟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서 시행에 대해서 조금 비판하면서 이걸 같이 뭐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진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박원석 의원님은 이 정보통신망법 일단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뭐 좀 지켜봐야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인 것 같긴 한데. 아니 저는 좀 과잉 입법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이제 언론이 권력을 감시하고 네. 비판 보도를 하고 네. 이게 이제 언론의 사명인데 네. 그런 어떤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이나 비판 보도 기능이 위축될 우려가 있어요. 물론 그 유튜브나 이런 데서 굉장히 악의적으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까지 이제 용납하면 안 되지만. 네. 이게 좀 구분이 안 된 채로 부분적 허위가 있어도 그에 대해서 징벌 배상을 해야 된다. 네. 근데 언론이 검증 보도 하다 보면 부분적 허위가 섞일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자체 검열을 하게 되고 플랫폼 사업자도 자체 검열을 하게 되고 이런 부작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더 범위를 좁게 만들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정치인이라든지 네. 뭐 대기업 회장이라든지 네. 이런 분들은 신고 주체에서 제외해야 되는데 그런 관력자들까지 다 포함되니까는 사실은 이게 일종의 이제 자기에 대한 비판을 봉쇄하는 그런 기능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서 너무 거칠게 법안을 만들고 너무 이 포괄 범위가 넓다. 이해가 좀 안 되는 근데 게 지금은 민주당이 여당이고 네. 지금은 이제 권력을 가진 위치에 서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본인들을 향해서 이러저러한 그런 악의적인 네. 비판이나 이런 거에 대한 방지나 이런 네. 차원에서 이걸 얘기할 수 있겠지만 반대로 나중에 야당이 됐을 때 이를테면 그러니까. 언론의 비판, 권력 비판 기능이나 이런 네. 것들이 이로 인해서 위축된다면 그거 그냥 두고 볼 건가요? 저는 그래서 좀 이 법은 표현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특히 언론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좋은 법이 아니에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제가 봐도. 너무 좀 과잉 입법이라고 네. 봐요. 아니 그리고 방송을 제작하거나 방송을 하는 입장에서는 자기 검열하게 돼요. 아니, 당연하죠. 예, 이상하게 이 말 해도 돼? 야, 이 말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자기 스스로 선을 정하게 돼 버리더라고요. 그게 맞나라는 생각 좀 드는데.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허위가 없어도 예. 그다음에 그러니까, 그런 네. 어떤 악의적인 조작이 없어도 음. 일단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어. 마음에 안 들면.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면 남용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 그래서, 자체가. 예. 그래서 저는 가급적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이런 방식의 규제는 조금 제가 보기에는
하더라도 네. 굉장히 폭을 좁게 해서 그런 뭐 본질적인 기본권의 아주 본질적인 속성에 해당하는 네. 그런 거를 침해하면 안 아니,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들 예를 들어서 찌양 사건 같은 경우에 그 사이버 레카들이라고 해가지고 진짜 뭐 악의적으로 뭐 진짜 허위 사실을 막 그렇게 대중들한테 공표 뭐 이 컨텐츠를 만들어내면서 뒤로는 뭐 돈 협박을 해서 돈을 뜯어낸다거나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처벌하거나 손해배상 청구하는 거에 대해서 누가 반대합니까? 지금도 가능하잖아요, 그건.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도 다 하고 있는 것인데 굳이 지금의 어떤 법이 그것도 과거에 예를 들어 보수 진영에서 만든 법도 아니고 과거에 언론의 자유를 그렇게 보호하자라고 했던 민주당에서 오히려 이걸 설선수범해서 만든다는 게 저도 좀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네. 바로 그 표현의 자유라는 이유로 네. 그들이 야권에 있을 때 소위 이제 언론 차원이 아니라 소위 뭐 운동가들이라든지 네. 지지자들 차원에서 정말 그 허위 사실을 유포한다든지 네. 그래서 사람의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인격을 말살하는 그런 행위를 해왔단 말이에요. 네. 뭐 다 하진 않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권력을 잡고 기득권이 되다 보니까 바로 또 반대 진영의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바로 명예훼손과 인격 말살의 네. 대상이 되니까 이제 네. 그때 깨달은 거죠. 아. 이런 가짜 뉴스가 사회에 얼마나 큰 해악을 주는가를. 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지금 그 부작용에 대한 고려 없이 네. 지금 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냈는데요. 네. 아까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이 해당 대상의 소위 권력을 가진 사람들. 네.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경제 권력이라든지 정치 권력이라든지 네. 뭐 이런 사람들은 예외로 하는 게 맞아요. 마치도 네. 보안 수사권을 폐지한다 하더라도 네. 오히려 그 일반 국민들은 보안 수사권의 혜택을 입도록 예외를 둬야 되듯이 그러니까요. 그러한 어떤 그 운영의 묘라든지 현실적인 책임감이 결여돼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런데 사족을 붙이자면 네. 정말로 자기가 네. 허위 사실에 의해서 이거 겪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얼마나 그가 무도한 일인지 알게 되죠. 네. 그리고 그런 것이 사회에 얼마나 그 부정적인 파장을 미치는지 심지어 그 연예인들이나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자기가 사실이 아닌 것 때문에 괴로워하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지금 이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민사소송에 있어서 굉장히 큰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겠다는 거 네. 아니에요? 근데 허위 사실을 언론에서 이렇게 검증하다가 뭐 부분적으로 허위 사실이 나온 경우하고 애초부터 의도를 가지고 어떤 사안에 대해서 프레임을 걸어갖고 좌표를 찍듯이 해서 하는 일에 대해서는 저는 사회적 응징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네.